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실기 작업 요령에 대해서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앞서 계속 강조해왔던 시퀀스 회로에 대한 해석을 할 건데, 시퀀스 회로 해석을 하려면 이제 기본적인 시퀀스 회로들의 기본 이해가 있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성 공사에 대한 개념이 잡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기구에 대한 결선 도면과 시퀀스 회로 도면만 있으면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결선 도면 같은 경우에는 왼쪽 사진처럼 생겼고, 시퀀스 도면 같은 경우는 오른쪽처럼 생긴 걸 말합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요 다음 영상을 계속 이어서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수 회로를 가지고 이제 회로 구성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도면의 왼쪽에 보면 주회로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단자대 두 개로 이제 사선을 연결하게 됩니다. 이 주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전원을 공급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앞서 배웠던 전압의 네 종류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험에서는 3상 4선식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 RST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원선이 되고, E 같은 경우엔 중성선이나 접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단 같은 경우에 RST 들어오는 부분은 전원 공급부가 되고, UVW인 이 출력 부분이 토크 출력, 즉 모터 제어하는데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원선을 먼저 이 부분에서 연결하는데, 우리가 앞서 배웠던 흑적 청록이 기본 색상이고, 가끔씩 시험에서 이제 이 순서가 바뀌어서 뭐 적청 흑록이나 청흑 정록 이런 식으로도 이제 도면을 한번 보라고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그건 도면에 따라서 이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별다른 표기가 없으면 흑적 청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주회로에는 이제 삼성 전원선과, 즉 우리 단자대 TB1, TB2가 있고, 이를 제어하는 차단기랑 계전기, MCCB랑 PR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 부하정이 뭐냐, 아까 말했던 요 아래쪽 부분은 요 M이 모터를, 전기 모터를 의미하는데, 이 전기 모터를 부하정이라고 하고, 이 출력 부분에 이 부하정들을 달아놓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 선은 중성선 또는 접지선이라고 했죠. 접지선 같은 경우에는 안 하게 되면 바로 실격이기 때문에 반드시 접지부터 작업하고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습을 보게 되면 단자대는 우리가 많이 봐서 알죠. 그리고 MCCB, 우리가 그 도면을 보게 되면 이제 시험지를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시험지에 보면 MCCB는 거의 다 이제 생략하고 있습니다. 생략하는 이유가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제 작업 때 우리가 MCCB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작업을 안 하고 생략하고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워 릴레이가 이제 결국 이제 부하 회로의 동작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파워 릴레이가 들어가 있고, 다시 말하지만 파워 릴레이인 PR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MC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두 의미가 같이 통용이 되니까 이 부분을 유의해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우리가 계속 말해왔던 부하장 전기 모터가 되겠고, 이 부분은 기능사 시험에서는 주로 그 실제 이제 작업까지는 하진 않습니다. 생략하는 이유가 실제 크기가 크고 작게 만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많이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접지 작업은 항상 제일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R선이랑 T선, 여기 보이죠? R선이랑 T선에서 뽑아서 나오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이따 접점 번호를 표시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요 R선이랑 T선 뽑아 나오는 거를 이제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서 작업하시고요.
여기 네모난 게 과전류 차단기입니다. 이 과전류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로닉 퓨즈라고 해서 전기 휴즈인데 주회로랑 보조회로를 연결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공사 작업이나 아니면 기능사 시험 때는 이제 퓨즈 헐더라고 해서 이렇게 생겼죠. 요거를 작업을 하고 이제 동작 검사를 할 때만 이제 요 퓨즈 홀더 안에 퓨즈를 집어넣고 동작 검사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퓨즈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 안에 퓨즈, 진짜 퓨즈를 넣는 홀더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회로를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R선이랑 T선이 나오는데 T선은 하단으로, R선은 상단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쭉 선을 빼놓고 이제 회로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구를 배치할 건데 기구의 전원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전원입니다. 전원으로 표현되고 여기서 보면 여기 화이트 램프 있죠. 그리고 리세터컬 1번, 리세터컬 2번은 제어함 외부로 나가죠. 제어함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제어함 외부로 나갈 때는 최대한 선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공통선을 많이 쓰게 됩니다. 공통선 같은 경우는 아래쪽 여기 T선에 파란색 선 보이죠? 여기로 많이 사용을 하니까 공통선을 이제 잘 잡아주는 게 시간 단축하는데 조금 더 많이 유리할 겁니다. 자, 이렇게 릴레이 전원부가 다 연결이 되고 나면 이제 스위치를 연결해야 하는데 스위치는 앞서 다른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요 세로로 있을 때 이제 스위치 바 부분이 오른쪽에 있다. 그럼 A 접점, A 접점, A 접점, A이 되겠고 A 접점은 여기 릴레이 X 하나 두 개나 푸시 버튼 1번이 A 접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기둥을 사이로 왼쪽에 있다. 그러면 항상 닫혀 있는 NC B 접점이 하나 두 개가 있죠. 가로로 있을 땐 아래쪽이 B 접점. 그래서 B 접점 하나 둘 세 개나 A 접점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말고도 스위치가 하나 여기 더 있죠. 뭐가 있을까요? 셀렉터 스위치가 있었죠. 3단 스위치. 그래서 여기 너무 선이 기니까 지워버리면 이제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파란색의 스위치 방향인데 여기 보면 가운데를 있죠. 우리가 3단자 스위치이기 때문에 가운데는 아무 동작을 안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의 제어회로선을 연결하게 되죠. 우리가 작업할 때도 이제 주회로 같은 경우에는 RST 색상선을 쓰는데 제어회로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황색선, 노란색 선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요걸 이제 놓치고 가는 회로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하게 되면 접점을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 회로도에서 접점이란 거는 이제 두 선이 이렇게 T자로 겹치는 것을 표기를 한 건데, 즉 이 선이랑 여기 노란 선이랑 검은색 선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기능사 시험에까지는 이렇게 겹치는 선이 없겠지만 이렇게 겹쳤는데 요 접점이 없다. 그러면 그 선은 이제 회로상에서는 겹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능사 시험에는 이제 혹시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 아니지만 이제 실무에 가서는 그런 회로가 있으면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이게 접점이 없으니까 연결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접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접점이 연결되어 있으면 선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자, 회로도를 이제 구분할 건데 아까 RST 전선이 있는 부분을 주회로, 릴레이를 기준으로 위쪽을 보조회로 상단, 릴레이 포함해서 아래쪽을 보조회로 하단이라고 합니다. 자, 시퀀스 회로를 이제 좀 이해하려면 어떻게 동작하는지 봐야 할 텐데요. 전원은
전원을 우선 공급하게 되면 이제 먼저 화이트 램프 WL 쪽으로 전원이 흐르게 됩니다. 전원 공급과 동시에 전원이 들어오면 화이트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셀렉트 스위치를 전환을 할 건데, 셀렉트 스위치를 먼저 M 수동으로 매뉴얼 동작이죠. 수동으로 이제 바꾸게 되면 이쪽으로 이제 전원이 흐르면서 L2에 전원이 공급됩니다. 바로. 그래서 M 수동으로 변경하고 나면 바로 L2가 ON 켜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 보이는 푸시 버튼 1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쪽으로 이제 전기가 흐르게 되면서 릴레이 X에도 전기가 흐르게 되고 여자가 됩니다. 여자가 뭐냐? 자기화, 자석화하는 상태를 말하고, 우리가 앞서 자재 설명하는 영상에서 보면 이제 전기가 흐르게 되면 이제 릴레이 안에 있는 자석이 전자석이 되면서 접점을 딱 끌어왔죠. 그래서 릴레이 안에 있는 접점 스위치들이 변경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 릴레이 X에 A, B 접점이 동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요 세 개의 접점이 변경이 됩니다. 지금 보면 A 접점 두 개랑 B 접점이 하나 있죠. 이게 이제 항상 열려있던 A 접점은 닫히게 되고, 항상 닫혀있던 B 접점은 열리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릴레이 X를 따라서 여기 릴레이 X는 이제 자기 유지 회로가 되죠. 그래서 푸시 버튼 1을 이제 떼도 계속 이제 전기가 흐르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되고 나면 이제 파워 릴레이 쪽으로 이제 전기가 흘러서 이제 파워 릴레이가 여자가 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PR 여기 전력부의 접점이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접점 연결된 걸 통해서 전원부의 전력이 모터에 공급이 되고 모터가 동작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푸시 버튼 2를 누르게 되면 이제 푸시 버튼이 열리게 되고, 여기에 흐르던 전기가 차단이 되면서 릴레이 X도 온 상태로 복구가 됩니다. 이러고 나면 이제 각 이제 릴레이에 있던 접점들이 이제 원래 상태로 복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흐르던 전기가 다 차단이 되겠죠. 그래서 PR에 흐르던 전력도 차단이 되고, 여기 자기 유지 회로를 유지하던 릴레이 X의 접점도 이제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력부에 이제 PR 접점도 개방이 되고, 여기에 흐르던 전력이 공급이 차단이 되면서 모터도 정지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그 셀렉트 스위치를 A로 바꾸게 되면 우선 셀렉트 스위치를 통해서 가던 L2 전원이 차단이 되고요. 그 바로 뒤에 PR, L1 리세트 커리죠. FLS에 흐르던 FLS에 전력이 공급이 됩니다. 그럼 바로 L1 리세트 커리 켜지게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FLS가 그 감지기죠.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대해서 보면 이제 물이 차갑고 E2, E3, E1까지 이제 감지가 되거나, 아니면 물이 좀 줄어들어서 E2 사이에서 이제 접점 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동작을 안 합니다. 왜냐? FLS의 접점이 동작을 하게 되면서 이제 여기로 흐르는 전력이 차단이 되고, 그러면 이제 PR의 전원이 꺼지면서 PR의 접점 스위치도 동작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터에 전력이 전달이 되지 않아서 꺼지고요. 이러다가 이제 물이 확 줄어서 이제 접점에 E3만
이제 측정이 된다면, 왜냐면 E3 같은 경우에는 접지가 있기 때문에 물이 그 이상 떨어져도 접지를 통해서 물이 없다는 것을 감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FLS의 접점 스위치도 원 상태로 복구가 되고, 이를 통해서 PR에 전기가 공급이 되면서 모터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물이 차게 되면 쭉 올라가서 E1, E2, E3까지 다 감지를 하게 되면 이제 FLS 접점이 다시 동작하게 되고, 이제 PR에 흐르던 전력이 차단이 되면서 이제 모터에 흐르는 전력도 차단이 돼서 모터가 정지하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어함 기구 단자대에 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